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 역시 누가 비대위원장을 할까 그거죠? 네, 국민의힘이 지금 총선 약 4개월 앞두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비대위원장 인선을 두고 당 안팎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 내각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또 원외에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또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도 후보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 명씩 살펴보면 원희룡 장관과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현직 장관 신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려가 돼야 할 걸로 보이고 특히 한 장관은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단점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네. 이뇨한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 당내 인적 쇄신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혁신적인 인물이기는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돌발 언행이 있을 수 있고 정치 경험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김한길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의 숨은 책사로 불리지만 민주당 출신이라 이런 부분이 부담이 있어 보이고요. 또 윤 대통령의 신임이 각별한 것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긴급 의원총회가 오전에 열렸죠? 네, 맞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 오늘 비대위 전환에 관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의총에서 격론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비대위원장 후보로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들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한 10여 명의 의원들이 관련해서 발언을 했고 정말 아주 격렬한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의총에서는 이 비대위원장 후보뿐 아니라 김기현 전 대표 사퇴 를 계기로 바람직한 당정 관계에 대한 의견이 쏟아진 것으로도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윤 권한대행이 이르면 이번 주말에 비대위원장 후보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국민의힘 최형도 의원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귀국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해서 혹시 무슨 얘기 했나요? 네, 윤 대통령도 지금 귀국을 하면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다. 여당의 시선도 좀 대통령실로 향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국민의힘의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당무 불개입이 원칙이다라면서 관련한 건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비공개 의원총회 열고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과 또 선거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이 선거제 관련해서는 대선 때 위성정당 출연 막기 위해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약속했던 만큼 이걸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합니다. 이탄희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하면서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기 반대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이 의원총회에서 이탄희 의원이 눈물로 자신의 주장을 수용해 줄 걸 호소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고민정 최고위원 등도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이모경 원내대변인은 다음 주 중으로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김민석 의원의 이른바 사쿠라 발언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하죠? 맞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이 전 대표를 사쿠라라고 비난한 김민석 의원의 발언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예. 오영환 의원은 사쿠라 같은 언어로 소수 의견을 비난하는 게 옳은가? 당내 다양성과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지적했고 김한정 의원도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하는 건 반대하지만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공격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의원도 항변을 했는데 이낙연 신당은 원칙과 정체성의 일탈이어서 사쿠라 신당이라고 부른 거라면서 선을 넘은 이낙연 신당론에는 명확히 선을 긋자라고 했다고 김민석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고요? 네, 이재명 대표는 다른 일정을 이유로 어제 의총에는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이 대표 없는 의총에서 당 지도부가 당내 소수 의견 또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포용해야 한다라는 지적과 주장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지도부가 더 소통해야 되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다. 선거를 앞두고 당의 통합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대표는 또 당 대표실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한 말을 보면 선거제 문제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민의 의견도 듣고 있다면서 혁신 통합 두 가지 지향을 잘 조화하고 변화를 하되 최대한 단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세청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눈에 띄는 유명 연예인들 이름 많이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명단이 발표됐는데 국세청이 고액 상습 체납자 7,966명, 그리고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곳,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가수 박유천 씨와 배우 박준규 씨가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박유천 씨가 2016년에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 내지 않았고 총 체납액이 4억 900만 원입니다. 쌍칼로 유명하죠. 배우 박준규 씨는 총 6건의 세금 3억 3,400만 원 내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TV 드라마 아이리스 옥중화의 드라마 작가인 최완규 씨가 10억 원이 넘는 소득을 몰래 빼돌렸다가 유죄 판결을 받아서 조세포탈범으로 명단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공개 대상 규모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다고요? 맞습니다. 이 공개 대상 체납자가 체납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으면 공개가 되는데 그게 이제 고액 상습 체납자인데요. 그 중에서도 국세청이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 요청을 했는데도 응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고 불복 청구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명단 공개 대상이 됩니다. 올해 공개 대상이 지난해보다 1,026명 늘었고요. 체납액도 7,117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 체납액이 2에서 5억 원인 체납자가 전체 공개 대상의 74.5%를 차지했습니다. 네. 오늘 뭐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 겨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날씨가 좀 따뜻한데 주말에 다시 추워진다고요? 맞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이 다시 영하권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일요일 내일부터 추워져서 일요일은 서울과 인천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고 청주, 대전 영하 9도, 광주, 부산 영하 5도까지 내려갑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아질 거고요. 일요일에 제주와 호남에 눈도 내리는데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추위 다음 주까지 쭉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얼마나 추우면은 뭐 서울시에서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맞습니다. 17일 일요일 오전 9시를 기해서 서울시가 이번 겨울 처음으로 수도 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 발령한다고 오늘 밝혔는데 이 동파 경계 단계가 동파예보 제 4단계 중에 3단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하루의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인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하면 이게 발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는 22일까지는 동파 돈결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 상황실 24시간 동안 운영하기로 했고요. 또 가정에서는 수도 계량기함의 보온 상태를 미리 점검을 하시고 보온재로 따뜻하게 감싸고 또 보온재가 젖어 있으면 새로운 보온재로 교체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하 10도 이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계량기함을 보온했다고 하더라도 동파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큽니다. 그래서 외출하실 때는 따뜻한 수돗물을 똑똑 떨어지게 혹은 가늘게 틀어서 계속 흐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수도 계량기 얼어가지고 녹여본 적은 없으시죠? 저는 그런 적은 없는데 미리 따뜻한 물 자주 틀어두는 편입니다. 잘하셔요. 저는 예전에 이게 복도형 아파트 살았는데 그때 그 드라이기로 막 이렇게 녹였는데 잘 안 닿고 그래가지고 뭐 결국은 그게 한 번 얼면 엄청 고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람 불렀습니다. 그랬군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